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춥죠? 네. 뭐 어차피 이 추위 또한 지나가리라. 언젠가는 지나가겠죠.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많아요. 그러나 이 또한 뭐하다? 지나가리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좋은 게 왔는데 그거 빨리 지나가면 안 돼요. 좋은 건 천천히 지나가고 나쁜 일이 왔을 때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아직도 손이 차갑긴 한데 하여튼 힘내서 오늘 또 갑니다. 자, 지난주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들어가도록 하죠.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험 문제가 6문제 내지 7문제가 납니다. 지금부터 쭉 하는 거. 그래서 오늘 거하고 다음 주 첫 시간까지 거기서 약 7문제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어떤 걸 도시군 관리를 한다 그랬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개념 정리야.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몇 페이지죠? 여러분들 그림공법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에 있는 그림부터 다시 보도록 하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어디서 수립합니까? 자기 관할구역. 자기 관할구역이 어디였었죠? 특, 광, 특시, 특도, 시, 군이라는 6군데 자기 각각의 관할구역의 뭐를 위해서 수립한다? 자기 관할구역을 개발, 정비 및 보존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관할구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정비하고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요거를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 등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그래놓고 다음의 계획이 몇 가지가 있답니까? 우리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외워라 그랬었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기본서에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혹시 기본서를 참고하실 때 보면 여러분들 몇 페이지냐면 기본서 59페이지. 기본서 59페이지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맨 밑에 의의가 나오고 거기 박스 속에 6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 6가지가 지금 여기 쓰는 순서하고 약간 다릅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걸 보도록 하죠. 기본서를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어떤 걸 도시군 관리 수립한다고요? 첫째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이렇게 돼 있죠. 즉 어디다가 용도지역이라는 거 또는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하거나 지정한 용도지역 지구를 다른 거로 변경하고자 할 때도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그 지정된 것들을 다른 지역지구로 변경한다. 그건 다 무슨 계획으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하랍니다. 좀 이따 또 설명할 것이고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구역, 입지규제 채수구역 5가지 개, 도, 시, 수, 입 개를 도시에서 수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개를 도시에서 수입한다. 왜 개를 도시에서 수입한다 그랬죠? 2가지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보신견, 두 번째는 반려견. 그죠? 둘 중에 하나겠지 뭐. 개를 도시에서 수입하는 목적이. 그래서 개를 도시에서 수입하는 이 5가지를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용도 구역을 한다. 그래서 용도구역은 총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개, 도시, 수, 입. 이 5가지 용도구역이라는 걸 어디다가 지정 또는 변경하고 싶으면 그것도 무슨 계획을 알아? 도시군 관리구역을 하랍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입지규제 채수구역 있죠? 이걸 입지규제 채수구역이라는 걸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도시관리로 수립하지만 그 입지규제 채수구역이라는 그 구역 안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입지규제 채소구역 계획. 되게 길어. 입지규제 채소구역 계획. 이 계획도 수립할 때 무슨 절차로 알아?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에서 입지규제 채소구역 계획이라는 것도 이것도 수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반시설이라는 걸 어디에다가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또는 개량하고 싶다? 기반시설 설치하고 싶으면 그때도 무슨 계획으로 할 것? 도시군 관리를 수립해서 합니다. 또 도시개발 사업이나 또는 정비 사업이라는 걸 하고 싶으면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도시화를 하랍니다. 마지막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것, 그 안에서 지구 단위 걸 수립하는 것, 이거 다 도시관리 하라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 책으로 기본서로 가보면 첫 번째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여기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뭐로 돼 있죠?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구역, 도시자연공구역 이렇게 4가지로 됐어. 그죠? 그걸 저는 암기법을 쉽게 하려고 순서를 바꿔버렸죠?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 뭐 들어가 있죠? 바로 6번째 거.
여러분들 기본서의 6번째 보면 뭐가 나오죠? 입지, 규제, 채수, 계획, 구역의 지정, 입지, 규제, 채수, 구역의 지정 또는 병행에 관한 계획과 입지, 규제, 채수, 구역, 계획 이런 게 있잖아. 요거를 6번째 넣어놨잖아요. 근데 6번째 있는 걸 저는 어디다 넣어놨습니까? 2번째 내용 마지막에다 놓고 요 5가지를 한마디로 뭐라고 그런다? 이하 용도 구역을 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 왜 법에서는 이렇게 만들고 저는 이렇게 했을까? 이 법에서 처음에 만들 때는요 용도구역을 4가지만 만들었었습니다. 뭐만? 개, 도시, 수까지만 이 법에서 만들어놨다가 나중에 용도구역 하나를 추가적으로 더 만든 겁니다. 뭘 만들었다? 입지, 규제, 채소, 구역이란 용도구역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 더 만든 걸 따로 2번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지 않고 몇 번에다 넣어놨다? 6번 속에다 따로 독립해서 놔놨습니다. 근데 그건 무슨 일종이다? 용도구역이거든요. 근데 용도구역인데 그걸 굳이 6번에도 왜 따로 써놓느냐고. 이건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거고 법을 만들 때도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겁니다. 그냥 하나 새로 신설하자? 그래 6번째다 넣자. 이렇게 생각한 거지. 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본다면 당연히 2번 용도구역 속에다 여기다 넣었어야 되지. 왜 맨 밑에다 빼놨느냐.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2번에다가 이걸 다시 올린 거다. 6번 했던 게 2번에 올라간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보면 3번째가 기반 있어 설치 준비 개량 곧 맞고 4번째 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지정되는 변경하는 계획과 지구 단위가 먼저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5번째가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저는 그 순서도 바꿨습니다. 4번하고 5번을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암기법 때문에 그랬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묶어서 우리 뭐라고 하자? 그걸 한마디로 용이라고 하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셋을 묶어서 한마디로 용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2번째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그 다음에 지. 그래서 용, 기, 도, 정, 지 이렇게 세로 해서 암기법을 쉽게 하려고 이렇게 수정해놨다는 거.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건 거의 법조문에 있는 순서를 그대로 써놓은 건데 그 법조문이 써놨다는 게 암기법이 불합리하면 새로 순서를 바꿔서 해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차피 시험 문제는 뭐 이 순서 묻는 시험 문제는 세상에 없거든요. 내용을 묻는 거지. 그러니까 내용만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 이게 암기법이 더 좋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20년 동안 수업 쭉 가르치면서 또 제가 법을 만들어봤던 국회에서 있었던 경력으로 볼 때는 이렇게 만드는 게 합리적이지 이런 식으로 쓰는 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꿨다. 참고하시죠. 자, 그러면 이 5가지 용기도 정지 일단 이렇게 해도 돼요. 이 5가지를 하는 건 뭐한다? 도시관리를 수립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것만 갖고는 도저히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요게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요 내용을 이해하는 게 이것이 급선무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 사실은 다 몰라요. 왜냐하면 이 속에 있는 내용 하나하나가 뭔지를 아직 모르거든. 그걸 언제 배운다? 오늘 배웁니다. 이제 좀 이따 다음 시간에 쭉 나올 거기서 볼 거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일단은 흐름만 먼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만 지금 기억하는 것으로도 족합니다. 자, 먼저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오려면 무슨 계획이 먼저 수립되죠? 도시군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됩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자기 관할 구역의 미래 종합 청사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관할 구역을 장차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면 좋을 건지 그 미래종합 청사진을 그려놓는 것. 우리 서울특별시를 장차 이렇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죠. 그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합니다. 그럼 이건 어디죠? 모양새가? 이게 바로 서울특별시가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서울특별시가. 그럼 이 서울특별시에다 무슨 계획을 수립하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자입니다. 누가 수립하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오직 자기 관할구역의 장들만 수립합니다. 그럼 서울에서는 누가 수립한다? 서울특별시장이 관할구역 장이니까 자기가 수립합니다. 어떤 걸 수립하죠? 서울특별시를 장차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까라는 희망사항을 서울특별시장이 자기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그때 여러 가지 기본계획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기본계획 내용 중에 하나에 뭐가 들어있더냐? 여러 가지가 들어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더냐? 서울특별시 여기를 뭐라 본다? 남부권. 서울특별시 남부권 여기를 장차 어떤 식으로 발전시켰으면 좋을까? 서울특별시 남부권을 첨단 산업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무슨 계획으로 수립됐습니까?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남부권을 뭐로 만들자?
첨단 산업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 계획으로 수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희망사항인 첨단 산업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되죠. 그 구체적인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 그럼 그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걸 설명한 게 바로 이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첨단 산업도시를 만드는 건 주로 공장 같은 걸 짓는 건데 굴뚝에서 시큼한 연기 뿜는 그런 공장이 아니고 첨단이니까 첨단 산업도시는 뭐 만든다? 예를 들면 저쪽 삼성전자 그거 만드는 거 또는 하이닉스 이런 데서 뭐 만들죠? 반도체 같은 거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굴뚝에서 시큼한 거 나옵니까? 안 나오는 겁니까? 안 나와요. 거기는 방호복 같은 거 입고 뭐 마스크 쓰고 그죠? 거기는 먼지 하나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 이런 아주 청결하게 만든 이런 데서 생산해냈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큼한 연기 나오는 그런 데 아닙니다. 또 IT 산업 있죠. 우리가 설마 IT 전자 이 컴퓨터 같은 거 갖고 하는 거 이렇죠. 그런 산업들이 들어가는 게 첨단 산업도시입니다. 그래서 서울 실제적으로 남북간에 보면 지하철역 두 군데가 있다 그랬죠. 무슨 거죠? 디지털 단지역. 디지털 단지. 이게 첨단 산업도시 만드는 거잖아. 그게 몇 가지가 있죠? 두 개나 있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고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고 두 군데 있죠. 그게 바로 남북권에 그런 식으로 여기는 첨단 산업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다? 건축물을 짓는데 아무거나 함부로 짓지 말자요. 여기는 주로 첨단 산업도시니까 뭘 맞자? 공장들 위주로 짓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공장은 그 굴뚝에서 시커먼 나오는 공장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IT 산업, 우리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공장형 아파트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공장형 아파트. 그게 뭐냐면 아파트는 아파트인데 사람들이 거주하려고 지은 아파트가 아니고 공장들을 입주시키려고 지은 아파트입니다. 그게 지금은 뭐로다 바뀌었다냐? 혹시 아시는 분? 공장형 아파트라고 명칭이 있던 게 지금은 지식산업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엔 공장의 아파트는 지금 지식산업센터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 같은 데는 아무나 입주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예를 들면 IT와 관련된 어떤 업종들 그런 분들만 들어가는 거지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게 많이 들어가는 지역. 그런 지역은 주로 공업지역인데 일반적으로는 일반 공업지역보다는 준공업지역이라는 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서울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들어가는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많이 지정하죠. 그런데 일단은 여기는 일반 공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요 안에서는 주로 뭐만 짓자? 공장 위주로 지자 그런 첨단 산업 공장이 들어오는 그런 거 위주로 지자 하기 위해서 일단 용도지역을 뭐로 정한다? 일반 공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먼저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는 주로 뭘 지란 얘기야? 공장 위주로 지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히 요 지역 여기는 무엇을 했다? 같은 공장을 지차해도 가급적이면 이 넓은 지역 중에서 요쪽에다가 집중적으로 공장을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가급적이면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여기보다는 여기다가 공장을 더 많이 지래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뭘 주겠다? 건축물 짓는 규모들을 더 크게 짓도록 이런 식으로 완화시켜줄게. 이런 지역을 뭐라 부른다? 산업, 유통, 개발, 진행지구. 그럼 개발진흥지구라는 건 좀 이따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다다음 시간에 나올 건데 그때 개발진흥지구라는 건 용도지구 중에 하나이고 그 용도지구는 원래 개발진흥지구라는 건 5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두 번째에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는 용도지구를 지정하면 요 안에서는 뭘 한다? 가급적 여기다 공장 짓는 것보다는 요 안에다 공장을 지랍니다. 그러면 너희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게 해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이쪽으로 공장을 많이 짓수록 유도해 주기 위한 뭘 지정한다?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라는 한마디로 용도 지구라는 걸 여기다 지정하자 이거죠. 그러면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것도 그거 지정권자 마음대로 지정할까?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여기가 일반 공업지역이야 라고 지정해야 됩니다. 그 절차가 무슨 절차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인 좀 이따 지난주 했었어. 입안 절차와 결정 절차란 그 절차를 거쳐서 여기가 일반 공업지역이야 라고 무슨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면 여기는 일반 공업지역이 되는 것이고 여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는 걸 지정한다 그랬죠? 이거 지정할 때도 지정권자 마음대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무슨 계획 수립 절차를 해야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의해서 여기가 일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다고 여기 다 개발할까? 안 되겠대. 여기만은 개발하지 말지. 어디는 요 지역은 당분간 개발하지 말지. 왜? 주변 지역에 개발되는 걸 보고 나서 여기는 나중에 개발했으면 좋겠다. 당분간 개발을 하지 말자. 이런 구역을 뭐라 부른다?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는 걸 지정하는데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뭐의 일종이다? 용도 구역의 일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용도지역이 먼저 지정되고 여기 용도지구라는 게 지정되고 또 용도구역이라는 걸 이렇게 지정하는데 이 지정할 때는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서 용도지역도 지정하고 용도지구도 지정하고 용도구역도 지정하라. 그게 바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정해 놓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조성하고 학교도 짓고 전기가스 통신시설 이런 거 들어가야 되죠? 그런 걸 한마디로 무슨 시설이라 부른다? 기반시설. 사람이 사는 데가 꼭 필요한 거 기반시설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다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여기다 이렇게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여기 공원도 조성해야 되고 여기 학교도 지어야 되고 등등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함부로 설치한다? 무슨 계획을 수립해둔다? 도시군 관리계획. 여기다 도로 만들겠다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됐다. 저기다 학교 짓겠다는 도시관리 수립했다. 저기다 공원 조성했다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됐다. 그래서 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도 수립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서는 뭐가 들어죠? 용기도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자. 여기다 신도시를 여기다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럼 신도시 만들겠다고 무슨 계획이 수립된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됩니다. 즉 마곡지구에다가 신도시 만들겠다고 즉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마곡지구에다 신도시 만들고 싶으면 신도시 만들겠다고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무슨 계획이 수립되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거기다 수립해두라는 얘기입니다. 또 저쪽 신길역 있는데 그 부근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재개발 사업을 할 겁니다. 여기다 재건축 사업을 할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사업? 정비 사업이라는 걸 시행하기 위한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왔어요? 이제 용 세 가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용, 그 다음에 기, 그 다음에 도, 정, 마지막 뭐 남았죠? 지. 지금 뭐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이때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건 줄여서 무슨 뜻이다 그랬죠? 특정 지구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수립하는 계획. 이걸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데서 어떤 특정 지구만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거기서만 수립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이라. 자, 우리 마곡지구 있죠? 그럼 마곡지구에서 그 지구자가 바로 지구 단위 계획 지구자입니다. 용도지구가 아니에요. 이 지구는 용도지구가 아니고 어디를 개발하고자 하는 특정 지역들 거기를 무슨 지구 무슨 지구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 그 지구를 말한다. 그럼 마곡지구라는 마곡지구에다가 그걸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그걸 단위라는 뜻이야. 마곡지구만 이렇게 묶어서 거기서만 수립하는 게 마곡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럼 마곡지구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일까? 요 범위가 있어야 되잖아. 마곡지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라는 요 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그 구역을 뭐라 부른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역.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역. 뭐라 부른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걸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지구 단위를 수립하는데 이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무슨 계획으로 해야 되고 도시군관리를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해야 되고 그 안에서 지구 단위를 수립하는 그 계획도 무슨 계획으로 해야 된다? 도시군관리를 수립해서 그 지구 단위를 수립해야 된다. 그런 뜻이라는 거. 그게 바로 용기도 정지다라는 걸 먼저 여기까지 이 말을 쏘는 게 이거야. 지금 이 말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뭐가 나왔었죠? 그러면 그게 도시군관리로 수립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도시군관리로 수립하는 건 어떤 절차에서 수립하더냐? 좀 전에 말한 용기도정지라는 5가지는 도시군관리로 수립한다 그랬는데 그럼 도시군관리로 수립하는 건 어떤 절차에서 수립하는지 그 수립 절차를 보도록 하자. 자, 지금 이 부분 일대가 뭔지 아십니까? 일반 상업적입니다. 일반 상업적은 뭐야 일종이다? 용도지역의 일종입니다. 그럼 일반 상업적이라는 용도지역을 실제로 어떻게 여기다 지정했을까? 그 절차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반 상업적은 용도지역이니까 그걸 지정하려면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도시군관리를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일반 사업지역을 지정하는 건 무슨 절차로 나눠진다? 이반 절차와 결정 절차 둘로 나누잖아. 그럼 이반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초안을 작성하는 거. 결정이라는 건 그 내용을 확정짓는 거. 그래서 초안 작성 절차와 확정짓는 절차 둘로 나눠서 뭐라고 한다? 이반 절차, 결정 절차 둘로 나눠진다. 그럼 이반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온다? 누가 그 초안을 만들지? 이반권자가 있어야 될 겁니다. 초안을 만드는 자를 뭐라 한다? 이반권자. 누가 이반할 수 있죠? 원칙은 누가 이반한답니까? 자기 관악의 장들입니다. 왜 그렇죠? 왜 관악의 장들이 이반해야 됩니까? 좀 전에 요 전 페이지에서 도시군 관리계획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관할구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할 것이냐. 자기 관할구역의 개발, 정비, 보존을 수립하는 토지 이용 등에 관한 다음에 계획 이렇게 말했었죠. 그러니까 자기 관할구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할 것이냐 이런 계획이니까 결국 그 이반도 누가 해야 돼? 자기가 해야죠. 내 관할구역을 내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럼 이반하는 것도 지가 이반하는 게 맞잖아. 그래서 자기 관할구역의 장들이 도시군 관리 이반한다. 바로 누구누구다?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 6명이 각각 자기 관에서 도시군 관리를 이반합니다. 그럼 얘들만 이반할까? 아니요. 예외가 있습니다. 몇 명? 2명. 첫째는 최고대빵 누가 있죠? 국장. 국장이 자기가 직접 이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관할구역의 장은 아니야. 왜? 면적이 너무 넓은 걸 차지하고 있어서 관할의 장은 될 수가 없어. 그 사람도 이반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도지사. 도지사는 관악의 장이 아니라 그랬죠? 그 밑에 있는 시장군수가 관악의 장이니까. 따라서 그 예외적으로 그 도지사, 지도 이반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근데 도지사가 이반권자라는 건 아직 시험 문제 한 번도 난 적이 없습니다. 이걸 필요 없다. 그럼 요거 국토교통자리 자기가 직접 이반하는 건 몇 가지가 있다냐? 우리 기본서에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거기 보시면 몇 개가 나오냐면 3가지가 나와요. 몇 페이지냐면 61페이지. 우리 기본서 61페이지 보면 가운데 이 예외하고 나오죠? 그 예외의 첫 번째 국토교통장관, 그 밑에 예외 도지사, 이 사람들이 예외적인 이반권자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 국토교통장관이 직접 이반하는 건 몇 개 있답니까? 박스 속에 1, 2, 3 나와 있잖아. 그죠? 근데 아직 2번하고 3번은요, 이전까지 시험 문제 한 번 났나? 지문으로 한두 번밖에 안 났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골 손님은 누구다? 1번만 단골 손님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지금 외워두란 얘기입니다. 어차피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는 거니까. 따라서 뭐가 관련된 거?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직접 입안할 수 있다? 최고답파인 국장이 직접 입안할 수 있다. 원래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건 누가 입안하는데? 서울특별시장이 입안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 입안하려고 한다? 누가 직접 입안할 수 있다? 국토부장이 직접 입안할 수 있답니다. 이거 왜 그런다 그랬죠? 국가계획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국가계획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랬죠?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국가계획. 다시 말하면 중앙행정기관은 누굴 말한다? 장관들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장관들이 수립하는 계획과 관련돼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답니다. 자, 그때는 누구한테 시키지 않는다? 여기 관악의 장들한테 시키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한다? 같은 예우적 차원에서 다른 장관이 국가계획을 수립했는데 그와 관련돼서 도시관리 필요하답니다. 자, 조금 더 사례를 들어볼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단지를 지정합니다. 원래는 그럼 산업통상자원부장이 여기다 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위한 무슨 계획이 수립된다? 국가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런데 그 국가계획 내용 속에 뭐가 들어있다냐? 이 산업단지 안에다가 용도지역을 뭐로 할 것인지, 용도지역이 먼저 지정돼야 돼. 그 다음에 도로 같은 거, 공원 같은 거 만들어야 되죠? 그 도로 만들겠다는 거, 공원 만들겠다는 그 계획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그 산업통상자원부를 만드는 국가계획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거, 기반시설 설치하는 건 무슨 계획으로 해야 돼? 도시군관리가 해야 되는 거지. 그건 누가 할 수 없어? 산업통상자원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는 산업단지 만들겠다는 계획만 수립하는 거지 고속에다가 구체적으로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그거는 누가 한다? 원래 도시군관리로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그때는 산업통상자원이 설립한 국가계획과 관련돼서 그 도로 만들고 용도지역 지원은 도시군관리로 수립해야 되는데 그 계획은 누구한테 시키더냐? 관악의 장들한테 시키면 될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같은 장관인 국토교통부장이 산업통상부지 장관 계획과 관련된 거니까 같은 장관인 국토교통부장이 자기가 도시공원을 직접 위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항상 영순위, 아마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거, 가장 시험 문제 자주 나는 거 탑 1을 꼽아라 하면 탑 1이 뭐다? 도시군 관리계 위반의 제한입니다. 이건 시험 10번 보면 몇 번 난다 그랬죠? 9번이나 출제되는 가장 밥 먹듯이 제일 많이 나는 것. 따라서 도시관리 위반의 제한에 가서는 하나하나 확실하게 정리하라 그랬었어요. 요거는 간단하게 하면 지금 저렇게 박스 속에다 책에 뜨면 정리해 놓은 건데 사실은 그림국법으로 넘어가 보면 저 뒤쪽에 나온다 그랬죠?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30, 몇 페이지였죠? 31, 보자, 전에 35페이지. 우리 그림국법 35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중간에 핵심 정리, 도시군 관계 위반의 제한이란 말이 나오죠.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위반의 제한, 그 내용을 이걸 정리하자 그랬었고, 자, 한번 다시 또 정리하죠. 어차피 인류에 따른 몇 점을 목표로 한다 그랬죠? 40점. 따라서 과락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시험 문제 매년 나는 건데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모의사도 거의 매 모의사도 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리지 않으려면 지금은 정리하자. 자, 첫 번째, 누가 위반을 제한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여기다 이러이러한 도시군 관리점 위반해 주세요라고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제한할 수 있다? 주민과 이해 관계자들이 위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반 제한 들어갈 때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데 그 서류 이름을 뭐라 부른다?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라는 걸 첨부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야. 두 가지는 반드시 첨부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여기다가 주민들이 뭐 할 수 있죠? 도로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서울특별시한테 위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도로라는 건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인 도로를 설치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서울특별시한테 무슨 계획 좀 위반해 달라고? 도시군 관리계획 좀 위반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가가지고 구두로다가 여기다 도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제한하면 될까? 안 받아줍니다. 구두로 가서 얘기해가지고는. 그때는 뭐 해야 된다? 서류를 그려서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뭐가 들어간다?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 이 도서라는 게 뭐죠? 그림이에요, 이게 도서가. 우리 도서관 하잖아, 그죠? 그러면 책하고 그림이라 뜻인데, 그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그걸 갖고 와라. 그럼 그것만 그림만 그려가면 될까? 그림이 뭔지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 거기다 뭐 하라는 게? 계획 설명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림에다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그 설명서라는 두 가지를 반드시 두 가지 다 첨부해서 위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을까? 아주 중요한 거죠. 아무거나 제한한다? 안 됩니다. 몇 가지만 다? 5가지만 위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뭐뭐 있다? 기지산 대입. 기지산에 가서 대입시험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기지산에 가서 대입시험 공부, 기지산 대입, 이것만 위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뭐 하는 게 있었죠? 수립하는 내용은 몇 가지가 있다고 정리했습니까? 5가지가 있다 했었고, 수립 내용. 첫 번째, 용. 두 번째, 기. 세 번째, 도. 네 번째, 정. 5번째, 지.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됐을 거라고 믿고, 그러면 이 중에 아무거나 위반 제한하는 건 아니잖아. 요 수립하는 내용들 중에서만 관련된 것만 해야지 이거랑 관련 없는 건 위반 제한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뭐가 들어간답니까? 용기도 정지랍니다. 그때 이때 다시 기지산 대입을 합니다. 이때 기가 뭐죠? 이거잖아. 기반시설 설치해 주세요. 도시화 수립하는 내용이니까 그건 위반 제한할 수 있는 거 맞죠? 이건 기반시설 설치해 주세요. 도로 만들어 주세요. 공원 조성해 주세요. 여기 제발 좀 학교 좀 지어 주세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기. 지는 어디 있죠? 기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좀 여기다 지정해 주세요. 그 안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을 이런 것 좀 넣어서 수립해 주세요.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 그래서 지구 단위 좀 이렇게 수립해 주세요. 두 가지 다 여러분들이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거 지죠? 그 다음에 산이 어디 들어있습니까? 산업, 유통, 개발, 진행지구. 아까 우리 좀 전에 했었죠? 그 산업, 유통, 개발, 진행지구 좀 요거다 지정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거기 산업, 유통, 개발, 진행지구는 도대체 어디 들어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산자가 없는데.
산자가 없는데 산이 어디 있어? 아, 여기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이 용자는 또 몇으로 갈라진다? 세 가지. 뭐뭐 있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랬었죠? 자, 일단 이렇게 써놓고 여기 산자가 어디 있어? 그래도 안 나오는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용도지구. 아까 전에 제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뭐에 속한다? 용도지구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 그럼 용도지구는 원래 몇 가지가 있다냐? 그게 이제 다다음 시간에 나와요. 몇 가지가 있다냐? 9가지가 있습니다. 특, 취계, 방방, 보폭, 경고. 머리쯤만 딴 거야. 특별히 취급할 개가 방방 뜨면 보복을 경고하라. 특별히 취급할 개가 방방 뜨면 보복을 경고하라. 그건 아직 애우지 말고 좀 이따가 다다음 시간에 나오니까 그때 보시고. 하여튼 그 중에 뭐였다? 특, 취, 개, 요 개가 뭐다? 개발진인지구.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특, 취, 개, 특취계, 방방, 보폭, 평고라는 이 9가지 용도지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다? 개발진흥지구라는 거. 요 개발진흥지구. 그 개발진흥지구 중에서 또 무슨 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요 속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5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두 번째 나오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러니까 참 공법이 골치 아프고 뭐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뭐죠? 도대체 애우려고 했더니 용도지구 하나가 아니고 용도지구는 9가지가 있고 9번째, 3번째 개발진흥지가 있고 요놈의 개발진흥지가 또 5가지가 있고 이걸 다 구분해서 애워야 되니 이놈의 머리가 도대체 옛날 머리가 아닌데 이미 굳어버린 지 오래됐는데 돌아버리죠? 그래도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이 순간을 뛰어넘으셔야 되지 이걸 안 하면은 시험 끝날 때까지도 계속 허부적거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초기가 힘들어요. 공법은 초기에 울다가 마지막에 웃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애워야 될 것들이 꽤나 있어요. 이걸 애워두면 그 다음부터 진도가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처음에 그걸 암기를 안 하고 그냥 계속 넘어가니까 야, 나중에 애우지 이렇게 하니까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야. 어려워지는 거야. 따라서 꼭 암기하라는 거 꼭 애우셔야 되는데 그 중에 뭐가 있다? 용도지구는 9가지가 있고 9가지 중에 3번째 개발진흥지구라는 게 있고 그 개발진흥지구도 5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단다? 2번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있더라. 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도 도시공간에서 수립하는 내용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여기다 그러한 도시공간 좀 입안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제안할 수 있다. 뭘 지정해 달라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좀 지정해 주세요. 또는 지정하고 좀 이렇게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그게 기지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죠? 대입. 이 대는 지구단위로 대체해 주세요 라는 거든 지금 애울 수 있는 건 대자는 지구단위로 대체해 달라. 일단 요건데 지금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왜? 저 뒤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이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더 보류해 주자. 기지산, 대자는 지구단위로 대체라는 뜻인데 요거는 대자는 나중에 대체라는 뜻인데 나중에 하자. 마지막 뭐 있죠? 입이 뭐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쯤 여기다 지정해 주세요. 그 안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이렇게 수립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그걸 한마디로 기지산 대입을 하자. 그럼 이런 거 입안을 제안하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사람들한테 먼저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자, 여기다 도로 만들어 달라고? 왜? 지금 여기 도로가 저쪽으로 연결된 도로가 없다 보니까 어디 가야 돼? 저 뒤로 돌아서 저 멀리 가서 이렇게 가야 돼. 그럼 30분 걸려. 이렇게 가면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저렇게 돌아다니니까 너무 힘들잖아. 근데 왜 그렇죠? 여기 교통량이 없었기 때문에 도로를 안 만들어줬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건물이 들어차다 보니까 이제 여기 도로 좀 만들어줘야 되겠어. 그럼 물론 알아서 우리 서울특별시장님께서 알아서 그렇게 도로 만들어면 좋지. 근데 뭐 하죠?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럼 급한 놈이 뭐 한다고? 우물 판다고. 여러분들이 여기다 도로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뭐 할 수 있다? 도시공관리에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안을 제한하는데 그때 뭐 한단다? 사람들 동의서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해당 토지 면적 얼마큼 받죠? 기반시설 설치해달라고 할 때만은 5분의 4 무려 80%입니다. 5분의 3은 상당히 많아요. 저 여기다 도로 만들어달라고 이거 해당 토지 면적 있죠? 토지 소유자들 5분의 4 이상이란 80%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가서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고 만약에 나머지들 그럼 나머지가 뭐죠?
기자 빠졌으니까 지산대이. 요 지산대이. 요 나머지는 얼마 받는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디바이서 설치만 5분의 4. 나머지는 전부 다 3분의 2. 그래서 이것도 외우는 방법이 또 숫자들이 헷갈리니까 디바이설은 5분의 4. 나머지는 얼마? 3분의 2. 이렇게 해가지고 암기법은 기사 나이. 이렇게 해서 기사 나이는 몇 살? 100마를 타고 나타난 백기사의 저분의 나이는 몇 살일까? 그런 식으로 상상하라 그랬죠. 우리 백기사, 기사님의 나이는 몇 살일까? 기사 나이. 이런 식으로 암기하라 그랬었습니다. 자, 이때 국군지 면적은 여기서는 제외됩니다. 만약에 이 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들이 있었어. 그럼 그때 국가나 지방자치 그 관리청의 동의서 받을까? 안 받아도 돼. 걔들 빼고 나머지들의 기사 나이 동의받으면 된다. 국군지 면적은 제외.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토 결과. 이건 무슨 말이죠? 주민들로부터 입안 제안이 들어왔잖아. 그럼 서울특별시장 검토해야 되죠? 그 검토해서 그 만들어 드리겠다. 아직은 시기상조고 또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은 못합니다라는 결과 통보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결과 통보 해줘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부동산권법 전체 공통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 좀 해주세요라고 주민들이나 일정한 자들로부터 뭐가 들었다? 제안이 들어오면, 제안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 제안을 받은 자는 그 검토 결과를 그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게 공법의 전체입니다. 우리 공법 전체를 통틀으면 제안에 나온 게 4가지 내지 5가지 나오거든. 근데 거기에 다 그랬습니다. 결과 통보할 것, 결과 통보할 것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도 그날 결과 통보하라 이게 돼 있지 않고 언제까지 그 결과를 통보해야 된다는 그 기간을 딱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중에 여기는 입안 제안이 들어왔죠? 그러면 그 제안자들에게 결과 통보하랍니다. 즉 도로 만들어줄게 아직은 못 만들어드립니다. 라는 결과를 통보하라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할까? 원칙은 제안일로부터 45일 이내. 제안일로부터 45일 이내.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 하나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꼭 45일이 아니라 며칠은 연장해도 좋다? 30일. 그럼 45일 플러스 30일. 한 며칠? 75일 내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과 통보를 해드려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시험 문제 날 때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45일 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된다. 맞아 틀려? 맞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 하나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아셨죠? 자, 그게 통보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 통보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여기다 도로 만들어 달라고요? 예,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툴을 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때 도시군 관리를 위반하려면 기초조사를 해야 됩니다. 어떤 기초조사일까? 도로 만드는 기초조사 제일 중요한 게 토지 적성평가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다 도로 만들어도 괜찮은지 이 토질이 괜찮은지 여기가 혹시 모래 같은 거로 되어 있지 않은지 아니면 밑에 땅 밑에 이런 석회암 같은 게 많아가지고 혹시 구멍들이 많아가지고 혹시 싱크홀이 발생할 수 없는지 등등 토지에 대한 지질조사도 먼저 해야 되겠죠? 또 환경성 검토라든지 또 여기는 과연 교통량이 그 정도로 할 만큼 되는 건지 등등 기초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전문기관에다 의뢰해가지고 그 전문기관에서 대신 용역을 받아서 합니다. 그 전문기관한테 용역을 주려면 용역비 돈 줘야 됩니까? 공짜로 시킵니까? 그 사람들은 뭐 손가락 빨아먹고 사냐? 그 사람들도 그런 거 해가지고 돈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에 따른 용역비를 드려야 됩니다. 그 돈 들어가는 거, 즉 입안 및 결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들, 그 비용 그걸 누구한테? 제안자들과 협의해요. 네, 서울특별시장이 여러 주민들, 여러분들과 협의해서 그 비용의 얼마큼을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제안 여러분들에게 뭐 할 수 있다?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제안자와 협의하여 입안 및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제안자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런 걸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입안의 제안이라 하자.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입안을 해보자 했으니까 이제 입안하러 가자. 그럼 입안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기초조사부터 합니다. 이때 기초조사에는 원칙적으로 3가지가 포함됩니다. 뭐뭐 들어있다?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이란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반드시 이거 거쳐야 될까? 원래는 거쳐야 돼요. 우리 또 책 기본서로 가볼까요? 자, 갑자기 머리가 또 여기서 돌아버리는 게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그거는 여러분들 교재 67페이지 맨 밑에 보면 기본서 67페이지 맨 밑에 도시공활 입안 절차에서 기초조사 하고 나오죠?
그 기초수사에 의무해가지고 나오는데, 뭐 경미한 경우에는 뭐 입안할 때는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 넘어가고, 거기까지 시험문제 한 번도 난 적 없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몇 페이지에? 69페이지에 환경성 검토, 69페이지 중간 밑에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이런 게 포함해야 한다. 예, 반드시 포함시키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래놓고는 그 밑에 4번, 69페이지 맨 밑에 4번 기초수사 등에 뭐가 납니까? 생략해놓고 다음 페이지 넘어갔더니 생략 두 페이지나 쫙 나오네. 돌아버린다. 그럼 어떤 때 생략할 수 있는지, 이럴 때는 기초수사 전부를 생략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고, 세 번째는 토지 적성 평가 생략할 수 있고, 네 번째 재취약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는 사회들이 나눠져 있어요. 세 가지 다 생략하는 경우, 그중에 각각 하나씩 생략하는 사회 쫙 만들어놨습니다. 고지해놓고는 여기 있는 걸 시험 문제를 낸답니다. 참, 여러분들이 무슨 천재인 줄 아나, 그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두 페이지나 되는 분량을 이걸 다 일일이 어떻게 외웁니까? 못 외우죠. 그래서 이 중에 시험 문제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한 대여섯 가지만 딱 압축시켜서 그것만 외워도 됩니다. 작년에 시험 문제 났더냐? 네, 작년에 났습니다. 그럼 올해는 좁게 등한시 할 수 있을 것 같아. 요거는 한 4년에 한 번 정도씩 시험 문제 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났으니까 올해는 스킵, 건너뛸 가능성이, 생략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해서 올해는 이 비중을 낮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작년에는 꼭 외우라고 했었어. 그 대여섯까지 되는 거. 근데 작년에 시험 문제 났으니까 올해는 굳이 외우라고 지금은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은 요런 생략하시는 사유가 있다 정도만 기억해두고 아직은 외울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 친다? 기초수사 했으면 주민들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기다 도로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 의견 듣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지방의회. 지방의회가 어디죠? 바로 서울특별시 의회를 말합니다. 아까 자기 관악의 장들이 입안한다 그랬잖아. 이게 지방의회야. 서울특별시 의회, 인천광역시 의회, 세종시 의회, 제주도 의회, 그 다음에 뭐 어디서? 여기 옆에 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 그죠? 또는 연천군의회, 이걸 각각 자기 지방의회라고 그러고, 이 지방자치단체장들, 그 관악의 장들이 자들이 입안하면서 그때 자기 관악구역에 있는 그 지방의회에 의견을 들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럼 뭐가 끝났다? 입안이 끝난 겁니다. 그걸 뭐를 따른다? 기, 주, 지, 입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입안 절차 3단계하고 그래. 입안은 단계가 아니야. 여기까지 하면 입안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입안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 거친다? 3단계 절차를 거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기주지라는 3단계를 거쳐서 입안이 완성됩니다. 그걸 기주지입이라고 하죠. 그럼 이제 무슨 단계로 들어가자?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결정하지? 이게 또 시험 문제 항상 영순위. 그래서 누가 결정권자냐? 영순위야. 원래는 누가 결정한답니까? 중간 대빵 누구죠? 시도지사들. 입안은 누가 하고? 관악의 장들. 결정은 누가 한다? 시도사들이 원래 결정권자입니다. 그럼 시도사가 누구죠? 특, 꽝, 특시, 특도, 도지사. 이 5명을 우리 뭐라 부른다? 시도지사란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행정조직장 책에도 있었죠? 그게 정리가 됐어야 돼. 그래서 시도지사가 결정권자라고 누구란다? 5명. 특, 꽝, 특시, 특도, 도지사 5명. 그 다음에 근데 문제는 이 도에서요. 도지사 밑에는 누가 있죠? 도의사 밑에는 시장 군수가 있습니다. 이거 잘 또 새겨드려야 돼. 도의사 밑에는 시장 군수가 있는데 아까 도지사는 원칙적인 입안권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갔었죠. 누가 입안하죠? 시장 군수들이 입안합니다. 근데 이 시장 속에는 누가 있었죠? 도의사 밑에 있는 시장에는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시장이 있었고 그 미만의 시장이 있었죠? 둘을 나눠서 대도시장과 대도시가 아닌 시장으로 나눈다 이랬었어요.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속에는 대도시장과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여기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표시해줬죠.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결정은 누가 한다고? 도지사가 결정한답니다. 그럼 시장 군수들이 결정권자가 아니고 누가 결정권자다? 도지사가 결정권자다 이 소리입니다. 다만 어디에서만은? 대도시에서만은 누가 결정한다? 대도시장, 지가 결정한대요. 그럼 이제 우리 옆에 무슨 시 있어? 여기 일산, 고양시.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일산시래요. 하도 맨날 일산 하다 보니까 일산시래. 일산시가 아니야. 일산시가 아니고 고양시 속에 일산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럼 고양시로 가봐. 고양시는 인구 10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50만 명 이상 되는 거니까 뭐라 부른다? 대도시입니다. 그럼 고양시에서는 원칙적으로 누가 위반하죠? 고양시장 지가 위반했습니다. 결정을 누가 한다? 원칙은 도지사가 하는 게 맞잖아. 그래서 이제 고양시장이 도시관리 위반해서 결정권자인 도지사한테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도지사한테, 경기도지사한테 이렇게 위반한 것 좀 결정해 주세요 라고 하면 경기도 도지사가 고양시장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얌마 너도 결정권자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장이 뭐라고 한다? 아참 나도 결정권자지. 야, 깜빡 까먹었어. 왜? 원래는 시의 도의사가 결정권자다 그랬을까? 도의사가 결정권자인 줄 알았어. 근데 그 옆에 단서가 있는 걸 깜빡 까먹었어.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이 결정한다. 이걸 까먹은 거야. 그러니까 대도시에서는 누가 결정하지 않고 도지사가 결정권자가 아니고 대도시장 자기가 결정권자다 이겁니다. 따라서 고양시에서는 고양시장이 위반도 하고 지가 뭐도 한다? 결정도 한다 이거지. 경기도지사한테 가져가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누구만 도지사한테 갖고 올라가라는 얘기야?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만은 자기들은 위반권만 있고 원칙적으로 위반권밖에 없어.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는 위반권만 있고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도지사가 갖고 있더라. 이걸 여기서 이해할 수 있더라.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지들이 위반하고 지들이 결정하고 지들이 위반하고 지들이 결정하고 지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합니다. 그러나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는 위반권만 갖지 북치는 거는 있지 장구치는 거는 없습니다. 누가 갖는다? 도지사가 갖는다. 이걸 위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이걸 정리합니다. 그게 원칙이다라는 게 정리가 되고 나서 근데 뭐로 들어간다? 예외. 어떤 예외겠죠? 아니래. 국장이 자기가 직접 위반하는 경우도 있대.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때 국장이 직접 결정하는 경우 있죠? 자기가 위반한 거. 자기 위반했죠? 그럼 누가 결정해야 돼? 국장이 위반하고 시도사가 결정한다. 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그죠? 아버지가 초안 만들고 아들놈이 결정한다. 세상에 그런 집을 뭐란다? 후리아들 집안이라고 합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아버지가 입안해놓고 초안 만들고 아들놈이 결정한다. 그거 아니죠. 아들님이 입안했으면 아버지 결정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근데 최고인 아버지가 입안했어. 누가 결정해야 돼? 아버지가 해야죠. 뭐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데 쥐가 해야죠. 그러니까 국장이 위반한 건 국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두 번째, 개발지향구역 지정 변경. 우리 그린벨트라는 개발지향구역은 국민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지역이죠. 자기 집 고치는 것도 쉽게 못 고치게 아주 규제가 심하잖아. 이런 지역은 아무나 지정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그랬습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거니까 시도사들 막 지정하지 말고 최고대빵 누구만 하랍니까? 국토교통부만 자기가 지정하거나 변경하나 변경 속에는 해제도 들어가요. 자기가 지정하고 지가 해제하고 이런 건 국장이 해야 된다 이 소리죠. 또 아까 시가와 주정구역 해기전이 심하죠. 아까 시가와 주정구역 당분간 거기 개발하라 개발하지 말라. 우리 아까 전 그림에 나왔었죠? 저 서울 남부권이요. 여기다 당분간 다른 지역 개발되는 거 보고 당분간 개발하지 말라. 그런 걸 시가와 주정구역. 그런데 그 시가와 주정구역도 무슨 계획과 연계되어 있다?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주정구역만. 그거는 누구만 결정해야 된다? 국장만 결정하라. 그래서 국회시라고 그래. 국회시. 그건 국장이 결정한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 예외적으로 해양수산부장이 결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간을 수립하는 내용 중에서 뭐 있었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중에 아까 용도구역에는 몇 가지가 있었죠? 용도구역은 5가지. 뭐뭐 있었어? 개를 도시에서 수입한다. 개 도시 수입 있었잖아. 다시 한번. 어차피 외워야 돼요. 그 다다음 시간에 나올 거야. 개발지향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주정구역, 수산자원부구역, 입지규제 제수구역 있었죠. 그중에 숫자, 수산자원부구역. 이거는 누가 그 도시공원을 결정할까? 해양수산부 장관 자기만 결정하라 이 소리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시장군수가 그런데 예외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 이때 시장군수는 엄밀히 말하면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도시장은 원칙적으로 지가 결정권자라. 그죠? 지가 결정권자에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도 원래는 뭐만 갖는다 그랬죠? 이반권만 갖는다 그랬어요. 두 사람은 이반권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뭔가 결정권을 갖는 그런 예외가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어떤 것만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까? 시장군수 자기들이 뭐한 거? 지들이 위반한 무슨 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이라는 그 도시군 관리. 그거 지들이 위반한 건 누가 결정한다?
자기가 시장군수들이 자기들이 직접 결정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는 원래 이반권밖에 없는데 자기들이 직접 결정하는 것도 있다. 어떤 거? 시장군수 지들이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은 이거는 도지사한테 가져가지 않고 자기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작년에도 시험제 냈던 거 중요한 거야. 자주 나는 겁니다. 이건 작년에 났으니까 내년에 안 난다? 아닙니다. 자주 나는 것들은 이건 내년에 안 난다를 보자서 또 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는 것 중에서 요건 한 3, 4년에 한 번씩 난다 하는 건 요건 요번 났으니까 단부분 안 날 거라는 게 있고요. 어떤 건 났는데 이건 또 나고 또 나고 또 날 것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건 구분해서 이런들이 보는데 요거는 세 가지는 항상 시험 문제 영순이니까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럼 결정권자가 결정하려면 결정 절차가 있어야 될 거냐? 뭐뭐 거친다? 딱 두 단계입니다. 뭐뭐? 협의라는 절차와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서 결정 고시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때 협의는 엄격히 말하면 국장이나 해양수산부장 같은 장관들은 어떤 절차를 거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러니까 장관은 장관끼리 협의한다 이 소리야. 반면에 시도사나 시장수 결정과제 중에 아까 시도사나 또는 시장수, 지방자치단체장들 얘들은 뭘 거친다? 그냥 행정기관의 장들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럼 우리 행정기관의 장은 또 둘로 갈라졌잖아. 중앙행정위원회 장, 지방행정위원회 둘로 갈라지죠. 그러니까 이 시도사 시장수는 장관들하고도 협의할 수도 있고 중앙행정기관 아니면 나머지 다른 지역에 있는 시도사나 시장수 같은 지방자치단체장들하고도 협의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장관들만은 같은 장관들하고 협의하고 밑에 있는 시도사나 시장수들은 모든 행정위원회 장들하고 다 협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정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하죠? 심의하러 갑니다. 이때 심의는 무슨 심의죠? 국토교통장은 중앙도시계획 심의라는 걸 거치고 시도사나 시장군수 같은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사 시장군수 얘들은 뭘 거친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갈라지는데 그런 심의라는 걸 거쳐서 이제 뭐하자? 결정 고시하자. 이때 결정 고시할 때는 뭐로 고시한다? 지번으로 고시합니다. 이번에 여기가 무슨 용도적으로 여기 일반상업적이라고 그랬죠? 일반상업적 여기 화곡역일 때 일반상업적은 여기가 화곡동인가요? 화곡동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여기가 일반상업적으로 결정 고시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도시군 관리를 결정 고시할 때는 지번으로 고시한다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일 때가 이번 일반상업적으로 결정 고시됐다 라고 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핵심 포인트들. 이제 잠시 쉬었다가 그러면 이러한 도시군 관리 결정고시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게 오늘부터 들어갈 내용이죠. 그래서 이건 지난주에 아주 중요했던 거 1시간 더 복습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잠시 쉬었다 가시죠.